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드디어 미 대선 D-Day입니다. 올해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단기 그리고 장기 영향으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면 어제 환율이 또 빠졌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미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37.1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오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역외 매도가 나오고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달러 환율은 25.1원에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긴 한데요. 역시나 원화에 대한 그런 이제 외부의 긍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위에 쌓여있는 대기 매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확인한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목금 외국인들이 1.5조 원 정도 주식을 팔면서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려나 했었는데 다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 주식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으로는 일단은 유입 둔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국고채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이상 순회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면 어제 주가는 생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6%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26%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미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일단 경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미국 증시를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시장은 뚜렷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 달러와의 지지력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것이 일단 엔화가 10월 들어서 이제 선거 앞두고 강세 흐름을 지속했거든요. 물론 그 폭은 강하진 않지만 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해 왔는데 어쨌든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추가 강세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EU하고 그 무역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고 또 이번 주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 4, 5일 정도면 뭔가 좀 진전이 있는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신흥통화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주요 경합주의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인데요. 일단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우세하긴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가 결국 선거의 그 결과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승리를 선언하고 일단은 그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도 있고 특히나 이번에 그 사전 선거 투표율이 그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대선 불복을 할지 않을지 또는 지난 대선처럼 뭔가 선거 결과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이변이 있지 않을지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유로존 관련해서는 계속 그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가 프랑스 한 나라만에서 5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이제 한 달 동안 전국 단위의 봉쇄를 내렸는데요. 과연 이 봉쇄령이 성공을 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동 금지보다는 차라리 9시 통금을 도입하자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이런 코로나 재확산, 재봉쇄가 유로 약세, 달러와의 지지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들은 미국, 유로존, 중국 제조업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외환시장에 대해서 조금 뭐 이미 사실 제가 월간 전망, 뭐 이슈페이퍼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뭐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인데요. 색깔이 너무 다릅니다. 어찌 보면 바이든 후보의 그 공약들은 과연 이게 미국의 정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유럽스러운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역대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자유 경제 체제를 계속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 투자하지만 민간에서 펀딩을 많이 해서 인프라 투자하자, 법인세 낮춰놓은 거 계속 인하하자, 그리고 추가 세금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내리자, 복지는 축소하고 또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2조 달러 그린 뉴딜 관련한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법인세 내렸던 거 다시 올리고, 최고소득세율 인상하고, 또 특히 이제 증시에는 나쁜 재료일 수 있는데 100만 달러 이상 구간의 자본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복지 확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점이 외교 무역 정책인데,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지만 다른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고,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이런 정책들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외환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근데 그 상원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어쨌든 정책의 추진력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약만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외환시장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후보의,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역대급 그 위기 상황에서 모든 정책 환경은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이긴 합니다. 어쨌든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재정을 퍼붓는 이 상황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그 위험선호 우호적이고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후보 간의 약달러 흐름은, 바이든 후보의 약달러는 짧고 굵은 약달러일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는 좀 늘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약달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정도 많이 쓰고, 재정을 많이 쓰면 어쨌든 연준이 국채를 사줘야 되거든요. 연준이 할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교역이 올해 위축됐다가 내년도에 회복이 될 것인데, 어쨌든 그 다자주의, 또 중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관세 인상을 일단은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내년에 좀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은 상당히 약달러 우호적이거든요. 근데 다만 바이든 후보의 그런 정책들은 빠른 미국의 성장 궤도 복귀,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일단은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빨리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이제 증세를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뭐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어렵지만은 내후년에는 이제 증세 이슈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좀 막아주면서 점점점 짧고 굵게 달러 약세가 오고 다시 빨리 달러 약세가 희석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역대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큰 정부를 일단은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 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지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까지 온기가 전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부가 채권을 많이 안 찍으면 이제 연준이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약달러는 또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계속 좀 긴장감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초반에 약달러는 굉장히 제한적이겠지만, 결국 연준한테 우리가 별로 정부는 역할을 줄이고 연준에게 마이너스 금리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재정 어쨌든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증세 감세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달러 약세가 초반에는 강하지 않지만 점점점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영향도 한번 보시면요, 올해 11월 또는 이 대선 전후에서 한 1, 2주 동안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일단 블루웨이브
바이든 민주의 가능성은 가장 어쨌든 시장에서 뭐 사실 결국은 추가 부양책의 향후 인프라 투자의 규모가 아니라 당장 나올 추가 부양책의 규모에 대해서 시장이 신경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위험 선호 강화, 달러 지수 하락, 위안화 강세, 신흥통화 강세, 그동안에 강했던 예나의 흐름을 되돌리는 예나 약세에 압력을 가할 것 같고요. 바이든 공화 민주는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어쨌든 예상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이긴 한데, 어쨌든 바이든과 공화당의 그 추가 부양책의 그 간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달러 약세가 이렇게 강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바이든이 당선된 거는 위안화에는 긍정적. 트럼프 공화 민주는 어쨌든 예상치 않았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는 둔화될 수 있는데,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원을 공화당을 압박을 해서 부양책 규모를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금세 다시 또 위험 선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달러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강해지지 않고, 근데 위안화는 약세. 트럼프 민주는 가장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위험 선호는 약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 추가 부양책의 간격이 또 트럼프 공화보다 좁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의 위험 깊이는 제한적일 것 같고, 근데 위안화는 무조건 약세. 원화랑 위안화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좀 그동안의 강세폭을 상당히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선 결과는 뭐 내일 아침에도 알기는 어렵겠지만, 플로리다를 시작을 해서 이제 먼저 발표가 날 수 있는 대충 윤곽이 잡히는 주 중심으로 뭐 내일 오전 이후부터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선 대기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원화환율의 상승을 제한할 것 같고, 또 위안화도 6.7 밑에서 안정적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고요. 금리 인하와 QE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반적인 위험 선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위안화가 먼저 일단 차트 보시면 파란 선이 위안화인데, 일단은 추가 하락을 속도 조절하고 원화도 속도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30원대 초중반의 대기 장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너무 레벨이 급하게 왔거든요. 9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50원 이렇게 급하게 왔기 때문에 좀 되돌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혹시나 이제 증시가 그동안 많이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추가 부양책이 빨리 나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로존의 재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원화가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강세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되돌림할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또 많이 오르기는 어려운 게, 모든 포지션들이 다 달러 상승에 대비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들의 포지션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또 나올 매물들이 좀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은 달러 지수가 많이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유로존의 이 재확산, 재봉쇄가 결국은 유로존의 경기 개선을 제한할 거고, 또 ECB도 결국은 12월 회의에서는 추가 완화를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로가 많이 가기는 어렵고, 결국은 내년도는 일단 위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유로존이 좋다기보다는 17년도의 흐름이 그랬거든요. 모든 나라가 같이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경기가 반짝 좋으면서 유로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그런 유로화의 강세를 좀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 달러는 일단은 달러가 그렇다고 이제 강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악재를 좀 많이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바닥 다지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은 제가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닌데, 금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일단은 올해 사실 오른 거는 불확실성 플러스 유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성인데 일단은 연준이 돈을 완화를 해주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 근데 소득 보전에
위주의 그런 이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을 극대화시키는 한 해였거든요. 근데 내년도 이제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점점점 정상으로 복귀가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불확실성을 코로나가 뭐 계속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은 일단은 뭐 아주 좋게 보긴 어렵고, 다만 이제 다른 뭐 안전자산들과 좀 흐름 같이 하면서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40원대 중반에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실 근데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수출 품목들이 가격 경쟁력 가지고 경쟁하는 또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제품의 경쟁력도 있고, 또 사실 지금 엔원하고 유로원 보시면 작년 말 대비 오히려 환율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은 빠졌는데 우리랑 교역 많이 하는 나라들의 환율과 비교해 보면 원화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버틸만 한데, 이제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나는 사실 그 이벤트 대기하느라고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선 불복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면은 사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어떻게 내년도 상황을 보면 일단 약달러 흐름과 전체적으로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면서 위험 깊이가 완화되는 그 사이에 갇혀 있거든요. 또 이제 100엔 밑으로 내려가자니 위험 선호랑 또 일본이 또 채권 투자 중심으로 계속 해외 투자를 일으키면서 달러 환율 하락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대선 불복이 나오면 하락 압력이지만 일단은 갇힌 장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호주 달러는 일단은 뭐 그 호주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나타낼 것 같고, 또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데, 결국은 또 호주 달러도 경기에 민감한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고 교역이 늘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또 호주 달러를 우리가 아주 나쁘게 볼까? 그리고 지금 뭐 재정도 많이 쓰고 부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다시 호주 달러가 막 한없이 약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불복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것 같고요. 근데 대선 불복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유로 때문에 많이 또 올라가긴 어렵고요. 시장은 거의 조울증 장세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복이 나온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달러의 지지력과 변동성 장세 정도. 달러는 오르면 위에서 나올 매물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40원대 중반, 50원선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선거 결과가 상당히 긴장이 되고, 좀 기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도 그 거래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중요한 정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